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언어적 경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코칭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스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언어적 경청은 인정하기, 요약하기, 반영하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기는 고객의 좋은 면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하며 칭찬, 지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바로 진실성입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고객들은 이 코치가 진짜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듣고 있는 건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관심 있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 다 느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진심으로 코칭에 임해야 하고요. 근거 없이 입에 발린 칭찬 같은 거는 오히려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인정할 때는 이 추측이 아닌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겠죠. 자, 인정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봐주고 그냥 살짝 언급만 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천 계획을 7일 중에 5일이나 성공하셨다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라거나 고객님께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고객의 말을 잘 듣고 긍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 강점이나 성공 경험, 그리고 좋은 노력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코치의 진실된 마음은 꼭 곁들여야겠죠. 자, 코치가 인정하기를 잘 사용했을 때 이 고객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냐면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코치가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코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코칭에 더 몰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라포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내가 신뢰하는 코치가 어떤 정보를 나에게 제공했을 때 그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이 코치님께서 말한 건데 한번 드러나 볼까?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인정하기는 이 고객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인정하기는 고객의 좋은 면들을 알아봐주고 인정하며 칭찬, 지지, 격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하기를 사용할 때 코치는 진실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추측이 아닌 사실만을 가지고 인정하기에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약하기는 고객이 표현했던 내용을 이 코치가 정리해서 말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요약은 기본적으로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객이 제공하는 여러 요소를 코치가 정리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고 그것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먼저 퍼즐을 생각해 볼까요? 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을 잘 맞춰 모아보면 이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요약하기란 이 고객의 다양한 이야기를 퍼즐 조각처럼 모아서 전체적인 맥락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얽혀있는 실타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객의 이야기는 때로 여러 가지 주제나 감정이 얽힌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요약하기는 이러한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매듭을 지어 정돈된 형태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듣는 고객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이 요약하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요약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전환 요약, 다른 하나는 대화 속 여러 요소를 연결하여 이 전체 맥락을 조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결 요약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환 요약은 현재 대화 맥락을 정리하고 이 새로운 주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요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떠올려 보면 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다가도 맥락이 바뀌며 이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결혼이나 재정 문제 혹은 취미 이야기로 화제가 휙 바뀌는 경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대화에서는 대화의 주제를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코칭 상황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코칭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대화 과정입니다. 즉, 이 코칭 대화는 목표 지향적이고 그 흐름과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가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도 이전 주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고객이 이야기의 핵심이나 통찰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유지하지 않으면 이 고객이 원하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고객이 현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와 관련된 사례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팀장님이 자꾸 사소한 일로 저를 불러요. 어제는 이메일 보고서 한 줄 잘못 썼다고 다시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료들도 제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 회의 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요. 이런 일이 쌓이다 보니 제가 점점 지치는 것 같아요. 라고요. 자, 이러한 고객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코치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대화의 맥락과 주제를 바꾸게 되는 질문이죠. 이 부정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대신에 긍정적인 미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코칭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 코치는 이렇게 전환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팀장님과의 소통에서 반복되는 그런 사소한 요청들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또 동료들이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점점 위축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요즘 많이 지치고 계신 듯 하네요. 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서 되돌려주면 됩니다. 이후 코치는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질문을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고객님께서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라고요. 이처럼 전환 요약은 이전 주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그런 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객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코치의 요약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전환 요약은 이 대화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변화와 성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결 요약입니다. 이 연결 요약은 고객이 말한 다양한 요소를 모아 이 하나의 큰 그림을 제공하거나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고객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과 이 현재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고객은 자신이 표현한 이야기의 의미나 내재된 연관성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초점이 안 맞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자신의 이슈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하는 고객은 전체적인 연결성이나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코치가 연결 요약을 통해 이야기를 정리하면 고객은 조금 거리를 두고 그 이슈를 볼 수 있게 되고 스스로의 생각을 새롭게 이해하거나 통찰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연결 요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이 회사에서 일이 쌓여서 퇴근도 늦어지고 또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계속 바쁘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도 못하고
또 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코치는 직전 회기에서 나누었던 고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직전 회기에서 고객은 이렇게 말했었죠. 요즘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몸도 자주 아프고 예전에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요즘은 운동할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뭘 해야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이 두 회기의 이야기를 연결하며 코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 직전 회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스트레스 상황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운동할 시간도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족들과의 시간이나 스스로 돌볼 여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회기에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게 있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고객님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이나 이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요. 이와 같은 연결 요약을 통해 코치는 고객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가 정리되고 연결된 느낌을 받으며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처음에 연결 이야기라는 개념을 접하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현재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면서도 과거 대화에서 나눈 그런 맥락이나 이야기를 떠올려 이를 현재와 어떻게 잘 연결해 되돌려줄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해내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코칭 경험과 연습이 쌓이면서 점차 익숙해지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 요약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해보는 것이겠죠. 이 연결 요약을 잘 하려면 우선 현재 대화의 주요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과거 대화 속에서 유사한 주제나 그런 연결될 만한 지점을 떠올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라는 식으로 이 고객에게 언급하며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현재 회계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상사와의 갈등을 언급한다면 직전 회계에서의 비슷한 맥락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고객이 동료와의 협업 과정에서 느낀 스트레스를 말한 적이 있다면 코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는 동료와의 협업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상사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네요. 혹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이처럼 연결 요약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코치의 요약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나 연관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결 요약을 잘 수행하려면 고객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션 후에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거나 고객의 주요 주제와 대화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기록은 다음 회기에도 연결 요약을 시도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칭의 흐름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연결 요약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시도하고 연습하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의 핵심은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아 나간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며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전환 요약과 연결 요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코칭의 대화 흐름을 돕습니다. 전환 요약은 이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들어주는 데 사용되고 연결 요약은 고객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코칭 대화에서 모두 중요한 기술이며 코치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 고객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약하기와 관련된 작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칭을 하다 보면 이 고객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주저리 이야기를 이어가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의 흐름이 길어지고 결국 고객 자신도 이야기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중간에 고객이 코치님, 아까 질문이 뭐였죠? 라고 되물어볼 때도 있는데요. 이는 대화가 산만해졌거나 핵심 주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했던 사례 중에는 제가 한 문장으로 질문을 던졌는데도 고객이 혼자서 11포인트로 A4 용지 2장을 가득 채울 만큼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초보 코치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말을 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계속 듣기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요약하기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코치가 적절히 개입하여 대화를 정리하거나 고객 스스로 요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코치가 요약을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다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이 방법은 고객의 긴 이야기를 코치가 핵심만 정리해서 요약한 뒤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도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볼 기회를 얻고 대화의 초점을 다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고객에게 요약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혹시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방식은 고객에게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고객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유용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코칭의 대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에게 정리와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환 요약, 연결 요약과 더불어 함께 잘 기억해 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반영하기는 고객이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코치가 추측해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반영하기가 고객의 감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핵심은 이 고객의 모든 말에서 의미하는 바를 코치가 추측해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이든 상황이든 생각이든 간에요. 자, 반영하기 하는 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고객의 말을 추측해서 되돌려줘야 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인간은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는 한국어라는 언어로 변환을 시켜서 이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 100% 변환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이를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코칭의 방향성이 어긋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코치는 고객의 말을 추측하여 되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인가요? 라고 코치가 추측해야 말해줄 때, 이 고객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확인하며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약간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지 않나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이 상대방이 너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라고 말해줄 때 마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 반영하기는 고객이 표현하지 못했던 영역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영하기는 구체적으로 단순 반영과 복합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단순 반영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고객의 말을 한두 마디로 반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어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군요. 요새 업무에서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요. 업무에서 압박을 느끼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군요. 이런 단순 반영은 고객으로 하여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코치에게 잘 전달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 반영이 유용하기는 한데 너무 단순해서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의 대화로는 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영은 살짝살짝 쓰되 이제 설명드릴 복합 반영을 중심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합 반영은 고객이 한 말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내용이나 다음에 이어질 만한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런 빙상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단순 반영이 이 빙산의 드러난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복합 반영은 드러나지 않은 이 수면 아래의 부분을 추측하여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요. 네,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찾고 싶은 것으로 느껴지네요. 직장 상사가 내 업무에 대해서 과하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간섭 때문에 신경이 쓰였겠네요. 자, 첫 번째 예시에서 고객은 일과 가정 간의 균형을 찾고 싶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객이 현재 일 때문에 가정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코치의 추측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도 고객이 상사에게 신경이 쓰인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사의 간섭을 과하다고 생각하는 고객으로 볼 때 이 현재 고객은 상사의 간섭에 신경이 쓰이고 있는 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치의 추측이 틀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틀려도 괜찮습니다. 고객이 코치의 말을 정정해 줄 거거든요. 반영하기는 정답 맞추기가 아니에요. 고객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코치의 추측이 틀렸더라도 이 고객이 정정해 주어서 원활한 소통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고객은 이러한 코치의 반응으로 인해서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더 깊은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몰랐던 그런 내면의 사고와 감정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죠. 사실 반영하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아마 어려워 보이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고객의 말도 잘 들어야 하고 또 거기다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반영하기 역시 연습하면 습득이 가능한 스킬이라서 그 훈련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 연습할 때는 반영 문장 구조인 당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인가요?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나 다음에 이어질 만한 내용을 추측해 보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감정적인 부분을 주로 추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추측해 보셨다면 이 반영 문장 구조에 대입한 후에 당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라는 말을 없애고 마지막 어조를 질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돼요. 이게 말로 전달하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일상 대화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친구와 싸워서 화가 난 친구와의 그런 대화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때 친구가 걔는 왜 연락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당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인가요? 라는 그런 문장 구조를 떠올리고요. 다음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친구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나 다음에 이어질 만한 말을 추측해야겠죠. 그 친구의 맥락을 들어볼 때 사랑받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해서 지금 속상함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했다고 칠게요. 이제는 반영 문장 구조에 대입을 해봐야겠죠. 당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속상하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했다면 당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라는 말을 제거하고 마지막 어조를 질문이 아닌 평서문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속상하겠네 라고요. 뭔가 중간 과정이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반영하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주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대화 속에서 반영하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칭에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반영하기는 처음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너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측해서 되돌려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일상 대화에서도 코칭 대화에서도 이 반영하기를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활용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깊은 공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치로서의 역량도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영하기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영하기는 우선 간결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뛰어넘어서 추론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정적인 단어일수록 확장해서 반영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직장 상사가 내 업무에 대해서 과하게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코치가 직장 상사에게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라는 말을 지양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코치 이야기를 들은 고객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라고 부정하거나 반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단어는 오히려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간섭 때문에 다소 신경이 쓰였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가 났다는 것과 신경이 쓰인다의 그 감정 수준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축소해서 말하면 오히려 고객은 맞아요. 신경 쓰여요. 어떨 때는 직장 상사의 간섭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 저항 없이 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을 주의해서 반영하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반영하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이 스스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코치의 반영을 통해 고객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라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반영과 복합 반영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어적 경청의 핵심인 인정하기, 요약하기, 반영하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코칭에서 매우 중요한 스킬이다 보니 이 내용이 조금 많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경청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대화의 기술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 대화 속에서 스스로 경청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과의 대화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코치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경청의 마지막 주제인 침묵의 힘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침묵은 종종 간과되지만 이 코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